여러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시간을 함께 채워주실 오늘의 투자의 신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에서 이제 1부에서 오프닝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어느 쪽이세요? 아는 게 힘이죠, 당연히. 아는 게 힘인가요? 네네. 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했던 이야기도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는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시험 문제가 101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략의 어떤 실패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 아는 게 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 어떤 다량의 어떤 지식을 확보해서 아는 거냐, 네. 아니면 지혜가 포함된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를 안다라는 건 양을 늘린다는 얘기인 건데, 거기에 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하고 지식이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아는 게 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지식의 지혜가 더해졌을 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네. 시장에서의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은 정말 너무나도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지식의 양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혜를 어떻게 더하느냐의 문제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또 쌓아온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의 신 그리고 토마토TV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이 노하우를 가득 가지고 계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투자의 신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이어갈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간에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이슈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는 특히나 또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수 전문가님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거든요. 지금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도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2부 지각 안 하고 오셨는지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그마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샤이니즈백님, 카리스마 김정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뽀와람 앵커도 리하이 외쳐주셨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따봉 정수쌤 하면서 환영 인사 나눠주셨고요. 우리 준호님 그리고 김경수님도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앞서 말씀드렸고 서현서아파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펀치펀치님께서 정수님 하고 불러주셨는데 궁금한 것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러브수기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주목나무님께서도 출석합니다. 출첵 마무리하기 전에 딱 턱걸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까요? 샤이니지뱅님께서 에너토크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액추에이터 생산업체인데 NEP 인증을 획득해서 관공서 의무금의 20%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어요. 일단 에너토크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잘 버텨주는 듯 하더니 후반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8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고가가 19,000원대니까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올해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꺾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고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요 모멘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요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 이 종목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잘 모르는 기업이어서 네. 뭐 이 기업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제가 잠깐 검색을 좀 해봐서 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아, 그래요? 다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파악한 걸 보니까 사업 구조 자체가 좀 정부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네요. 정부 네. 쪽에서 좀 그 지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에 영향을 좀 적게 받죠. 근데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시가총액이었습니다. 965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 소형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죠.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베팅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주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소형주 한다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운용 자금이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좀 적은 자금들이 움직였었을 때 네. 좀 시세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포인트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잠깐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큰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한 245억에서 한 226억 정도, 매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익 자체가 한 2억대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걸 가지고서 좀 펀더멘탈이라는 거를 매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뭐 한 2억에서 한 14억 정도 되는 기업을 가지고서 이익의 어떤 증가가 나타났다 이야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 범위 자체가 너무 좀 소액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기에는 네.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와 관련되어서 흐름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차트 흐름 정도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21년도에 5월 달에 큰 시세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950, 한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때의 주가가 한 4,500원대에서 올라갔으니까 한 4배가 좀 넘게 난 거잖아요. 4배 정도의 시세가 일단은 터진 거죠. 그럼 요때 뭔가 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이슈가 이제 소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겠죠. 아마 원전 관련주 해서 윤석열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그런 들어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초니까 초반이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고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 올렸을 것이고 그게 2021년도 상반기에 나타났으니까 네.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번 정부로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재료가 다시 한번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테마도 맨 처음에 임팩트가 있지만 네. 두 번 반복이 되게 되면은 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시도가 올해 1월 달에서 3월 달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을 못 넘어갔으니까 동일한 재료가 발생이 됐는데도 힘이 좀 약해졌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시세가 한번 터졌다가 밟고 올라왔었던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때의 어떤 돌아올렸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7,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를 내가 좀 공략을 한다면 전 7,300원대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에너토크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좀 보수적으로 잡자. 한 7,300원 선 정도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매수는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너토크에 대해서는 차트상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적정한 매수 타이밍은 7,300원대가 아닐까라고 그 가격대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 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받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조심조심 다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비가 오면 또 그것도 계속해서 덥겠죠? 습하기도 하겠고요. 조금 뽀송뽀송한 하루를 원하는데 시장이라도 조금 뽀송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 선물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미 선물 시장 그리고 내일 우리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부분들 함께 올려주세요. 다음 종목 볼까요? 태백 주목나무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봅니다. LS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4,5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세요.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길래 오늘 들어갔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될까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LS 1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과감하게 또 들어가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체크할 수 있을까요?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유가 때문에. 네, 우리가 유가의 급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유가에서 비롯되어서 네.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을 촉발시켰던 이유가 됐잖아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던 시점이 94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94달러부터는 공급망 관련된 문제가 더 부각됐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부각시켰던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들, 그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대안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유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한번 급등 흐름이 좀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곡물 가격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 흐름이 있었잖아요. 테마를 하나 저는 형성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갑자기 급등도 막 나오고. 근데 이게 지속적이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 혁명이 2014년도 7월 달에 발생이 되면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할 때는 미국에서 수입을 못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산업의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엑슨모빌이 이끌었던 세상의 구도가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산업이 다시 옛날로 가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 산업이. 근데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고공권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산업의 구조를 저는 바꾸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LS 그룹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LS 리코동 재련이라든지, LS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B2C보다는 B2B가 많거든요. 많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산업 공부 안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수혜주를 좀 묶어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좀 실적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슈, 러시아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응을 했던 건데,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줬던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하락은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가 이전에 금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미국 2년물이나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했던 건데, 사실상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았었던 시점부터 오히려 이제 미국 그 10년물이나 2년물은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가
4.8%까지 가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지금 2.8% 정도 되잖아요. 2년물도 한 3.43%까지 가다가 급락 흐름이 나왔고 2.8대까지. 그러니까 막상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상승이다 해가지고 뭐 한두 달 좀마다 은행주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다 물리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막상 돈들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유가였던 겁니다. 근데 이 유가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갑자기 차익 매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베팅했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금들로 인해서 감매도가 나왔었던 성장주들 있잖아요. 오늘 언택트나 바이오제약이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금리에 되게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싹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는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판이 크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 LS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좀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의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그 가격 라인을 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3분기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게 7월 한 중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7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뚜껑이 깔 겁니다. 실적 하향치가 얼마만큼 나빴는지가 이제 뚜껑이 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매를 맞았던 주식들이 성장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하다라고 해서 빠른 반격이 나올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해라면 회복이 약하겠죠. 그 사이에 이제 LS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OCR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번에 좀 상대적인 어떤 대안이 됐었던 주식들의 레벨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하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3분기 실적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네.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제가 수정해서 네. 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2분기 실적이에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LS 요 하락에 좀 들어가셨는데 당분간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보류 의견 드렸습니다. 실적 확인하시고 그 이후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샤이니즈백님께서 내일 좀 뽀송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앵커님이라도 뽀송뽀송하시면 되죠라고 하셨는데 내일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들판님 오셨어요. 김정수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한강님도 오셨네요. 종목 올려주셨네요. 화이팅 한강님.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WHJ님의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이님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원익 IPS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8,3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인데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손절을 해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그 매수하신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지금 28,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익 IPS는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반도체 장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인데 디램 쪽도 하고 낸드 쪽도 하고 파운드리 쪽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익 IPS가 잘 나가는지 잘 나가지 못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제 전방 업체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그 장비 발주를 좀 서둘러서 하는지 이게 이 기업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납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진행을 하다가 한 3, 4주 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장비 발주가 진행이 되다가요. 미국 쪽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 쪽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뭐 인텔이나
그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작년에 발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법안을 밀어버렸어요. 예. 그러해서 납기 일자가 싹 다 미뤄졌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애플하고 요번에 스마트폰 감산한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감산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공급망 관련된 문제가 다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5월 달에서 6월 달에 10대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이번 달엔 5대만 해. 그리고 나머지 5달은 다음 분기에 해. 그 다음 분기에 하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더라도 TSMC나 인텔을 같이 투자를 하겠는데 투자를 하려면은 미국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 확인한다면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미루고 있는 거예요. 뭐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시장에 따른 급락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장비가 납품될 게 예를 들어서 한 10대면은 5대가 그 다음 분기로 미뤄져 버렸어요.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정도로 보게 되면 1년에 4분기 정도가 되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 되니까 한 분기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 나오잖아요. 25% 정도 되잖아요. 100으로 치게 되면. 그게 다음 분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 25%의 조정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밸류 하향 요인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8,300원이면 저는 비중이 적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30%라고 한다면 비중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등시 비중 축소 이런 관점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냐면은 29,600원이라는 가격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38,0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29,600원하고 38,000원인데 여기에 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이번 분기인데 이번은 딜레이가 돼버렸으니까 3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보통 실적을 언제 발표를 하냐면 7월달, 8월달, 9월달이니까 10월 중순에서 한 11월달 초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4개월,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추세 전환을 만약에 노리실 거라면 한 10% 추가를 하실 거라면 그때까지 하시고 이 주식에 대해서 추가를 하실 때 일단 29,600원이 방어가 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제 밸류 주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니까 30%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냐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딜레이가 돼버렸으니 밸류 하향 요인이 나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하더라. 그 시점에 하시고 그때까지는 좀 강한 급반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방 방어 정도만 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원익 IPS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29,600원이 지켜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나 그 후에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답답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샤이니지뱅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 진단을 들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그렇지 않나요? 되게 중요하죠. 주식 투자할 때 오렌 버핏님께서 하신 얘기가 첫 번째 원칙 일침할 것. 두 번째가 이제 네. 1원칙을 지킬 것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데 잃지 않지? 그러니까요. 저는 매일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네. 그 문장을 보면 안 돼요. 그 단어를 보면 안 되고 네. 그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살아남아서 정상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오일 쇼크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리먼 사태도 있었을 거고, IT 버블도 그 전에 좀 있었고,
뭐 차이나 쇼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그런 구간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압도적인 어떤 경제적 혜자에 있는 기업을 싸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손절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하워드 막스 같으신 분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 같으신 분 같은 경우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100년이라는 증시 역사를 보면 네. 그 중에서 한 명의 펀드 매니저를 보면 피터 린치를 뽑아요. 워렌 버핏급으로 칭송받으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같은 좀 공통점이긴 한데 10달러가 5달러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더 살 수 있으니까. 종목이? 더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돈이 없는데요? 그죠? 더 사고 싶은데 돈이 맞아요, 없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관리를 못 하는 거 아니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당신은 관리를 안 합니까? 풀베팅이 되어 있으시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나 포트 종목 비중 관리나 이런 걸 못 하신 거네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월급이 있다.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뭐 주식을 살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내가 현금이 100이면 이 100을 주식을 샀었을 때 다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죠. 저는 이 리딩할 때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전 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가격에 사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추가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를 얼마로 맞춰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안 나오면 저는 안 봐요. 이런 게 저는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유가 되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키워드 하나. 근데 그 키워드를 못 뽑아내면 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고. 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그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는 종목에 또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네. 짜고 접근을 하는 게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다. 뭐 하이닉스 기업이 20년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1980년도부터 어떻게 사업이 이끌어왔는지 다 알아야 돼요. 최대 조정폭이 몇 프로 나왔고 어떻게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걸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네이버를 한다면 네이버 이혜진 사장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기업을 키워나왔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네. 기업에 대한 공부는 그게 공부인 거지 네. 뭐 한 1년 공부해서 시세 흐름 보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기업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만큼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또 이렇게 기업들 바라봐야 돼.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그 IMF 때부터 네. 사업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IMF 때는 1997년도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코의 사업 보고서를 2008년도 리먼 때부터 1년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들 나왔던 레포트를 지금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 2015년도 전 것까지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아, 위기 상황일 때 이런 사업 결정을 좀 했었구나. 그 주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중요한 기업들이 사업 결단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쌩 난리를 치더라도 2,008달러만 유지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6조를 벌고 삼성전자는 15조에서 20조를 번다. 이거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했던 점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기업이다, 뭐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온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기업에 대한 정의는 네.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등장을 해서 삶을 싹 송두리째 바꿔야 돼요.
애플 등장하고 나서 우리 삶 싹 바뀌었잖아요. 그죠? 테슬라 등장하고 나서부터 우리 전기차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잖아요. 쿠팡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꿨잖아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경제적 해자에 있는 업체들, 이익을 압도적으로 내는 업체들, 이 기업들이 얼마 가격에 사면 이기겠다. 그러면 시장에 아무리 쌩 난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시경제 이런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 이 가격에 사면 내가 이기겠네가 나와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머뭇거려도 재밌어요.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돈의 노예라거든. 이 사람들은 시세가 올라가면 좋고 시세가 떨어지면 재밌어요.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근데 이런 게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시세 움직이는 것보다 아, 이 기업은 이러한 중요한 결단을 이때 내렸었구나. 그때 시장에서 이 정도 밸류를 매겼었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다 보면 네. 그냥 너무 하루하루가 불행해요. 맨날 그 싸우기만 하고 남 탓해야 되고 얼마나 시간을 허비합니까? 생산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의 투자 철학에 대한 꿀팁을 또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고 배워가는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공부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궁금하신 부분들 같이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전화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창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들으시면서도 궁금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세요.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올려주셔야 이 한 시간이 또 알차게 채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출발한 미국 시장은요,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내외의 상승으로 지금 강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강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외쳐주시는 우리 한강님. 한솔케미칼 매수 문의 주셨네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21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뭐 시장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어제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솔케미칼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을지 이쪽에는 어떤 모멘텀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좋죠, 이 기업. 되게 좋은데, 네.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한 2, 3월 달? 그때는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도. 네. 지금 1순위는 저는 대형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같은 돈이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전 중심에 있는 기업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이번에 LG전자도 온 것도 많고 삼성전자 이런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남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동산 개념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축소되는 구간이면 강남 아파트 거래할 생각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돈이 쪼그라들고 있는 구간은 내가 살 여력이 안 되더라도 강남에 있는 거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반포에 있든 압구정동에 있든. 그럴 때일수록. 그럴 유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데 주위에서 계속 꼬시거든요. 테마주들 곡물 한번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건설 급등하고 신재생 절대로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주도 산업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4개. 저희는 이쪽 진짜 싸게 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총알 좀 남겨놓고 다른 거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축소니까. 근데 이게 자금이 쭈룩쭈룩 들고 있는 구간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추려다가 싹 다 전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파에 다 먹습니다. 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솔케미칼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비중을 많이 두지 마셔라.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메인 기업들을 먼저 하고 약간 이제 소액으로 하는 거야. 강남 이쪽에 한 15%면 얘는 한 5%나 10% 미만으로만.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주를 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먼저 한 다음에 이쪽을 조금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배터리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코 케미칼 이쪽을 조금 하는 거고, 내가 그 소부장을 하고 싶어도 하이닉스나 LG 전자나 삼성 전기나 삼성전자 먼저 한 다음에 얘네들 한 조금 한 5%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중국 소비자 한 5% 하는 거고, 철강주 이번에 포스코 케미 한 5% 하는 거예요. 이쪽 메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툴을 어기잖아요. 빠진 거 계속 사요. 공부하면 계속 기업이 좋아 보이거든. 네. 사랑에 빠지게 돼요. 기업에.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반대 매매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툴과 원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시장이 급락할 때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는 상승장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폭락장이나 급락장 나오면은 실력 다 뽀록 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 실력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2순위니까 비중을 많이 두지 마셔라. 요 얘기를 제가 먼저 이게 툴이에요.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비중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한솔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원래 이제 가산화수소로 되게 유명을 해요. 식각 쪽 반도체 이 생산 공정,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그 이제 깎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 식각 소재로 가산화수소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되게 유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 TV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OLED? OLED는 이제 LG QLED? 쪽이죠. 그렇죠. QLED. 네. LCD에다가 필름 입혀가지고 파는 거. 맞아요. 그죠? 필름이 한 2, 3만 원 하거든. 그걸로 이제 가격 뻥튀기 해가지고 돈 좀 벌었죠. 삼성이 진짜 똑똑합니다. 요 뒷얘기 해주면 재밌거든. 해주세요. 삼성하고 LG하고 사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LG는 좀 묵묵히 갑니다. 사업 진행을. 묵묵히. 적자가 나더라도 묵묵히. 삼성은 되게 치밀하게 따진 다음에 돈 안 되면 안 해요. 다른 애들이 이미 다 가서 살았나? 살았다. 그럼 우리 가자. 돈이 많으니까 규모로 해서 우리가 1등. 이런 식으로 삼바가 된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먼저 선두 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딱 하는 거 보고 좀 괜찮은데 다 확인해보고 해서 자본을 해서 이제 1등 돼버려요. 삼성이 원래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예요. LCD도 LG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적자 났잖아요. 네. 삼성은 적자 안 났어요. 돈 꼬박꼬박 벌면서 벌었었거든. 디스플레이로 돈 벌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디스플레이인데 삼성도 LCD가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도 LCD가 있었는데 왜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나고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삼성은 똑같은 LCD인데 왜 적자가 안 났을까요? 필름. 삼성이 LG가 OLED로 승부를 딱 보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때 삼성도 LCD TV라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필름 2, 3만 원짜리를 놓고서 QLED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LCD TV가 한 200만 원이면 QLED면 새로운 거 같잖아요. 그쵸. 요거를 한 400, 450만 원 일부러 올려버린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한 30, 40% 할인을 때려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한 200만 원짜리를 한 350만 원 만들면은 비싼데 거기서 한 30, 40% 때리면 새로운 거 같은데 함정 할인 혜택을 보는 거 같잖아요. 근데 애초에 네. LCD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QLED는 OLED하고 한 끗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LG 쪽에서 되게 싫어했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막 피터지게 서로 싸웠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삼성이 뒤늦게 OLED로 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OLED를 공격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QD 디스플레이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삼성이 진짜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치킨 게임을 볼 때, 치킨 게임을 할 때 삼성은 LCD로 하면은 죽으니까 거기다 필름 2, 3만 원짜리 입혀가지고 200만 원짜리 350만 원까지 올려버린 다음에 거기서 한 3, 40% 대규모 할인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LCD보다는 가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그죠?
근데 옆에를 보면은 두께가 차이가 나거든.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이런 식으로 LCD 비중을 점점 줄여갔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수형 OLED 쪽에 그 당시에 승부를 벌였었죠. 그래서 QD OLED를 한 5조씩 벌고 그랬었어요. 되게 잘했던 거. 그래서 LCD 적재할 때 얘네들은 QLED도 그동안 벌었지. 그때 같이 컸던 게 한솔케미칼입니다. Q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네. 이 기업이 내면서 네. QLED의 판매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리고 나서 한솔케미칼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하면서 이 기업이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점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020년도 이게 쭉 보면은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다가 이게 한번 크게 2014년 점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시각 쪽에 들어가는 가상수소가 아니라 이제 QLED에 대한 좀 기대감. 한솔케미칼이 이제 삼성 쪽에 있으셨던 임원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니까 삼성하고 관계가 돈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성과로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배터리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번의 비즈니스의 변화가 한 번 있었던 거죠. 반도체 시각 쪽에 들어갔었던 부분에서 한번 레벨, QD 디스플레이 성장이 한번 점프했다가 지금 QLED 성장이 어느 정도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올라갔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밸류 하향 요인이 아까 제가 반도체 이야기 했잖아요.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19만 6천 원이라는 자리하고 19만 6천 원 자리하고 17만 6천 원 자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매수 마인드입니다. 요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좀 매수 마인드고 지키셔야 될 거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 현재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비중만 좀 살살 하셔라. 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매수 문의 주셨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메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서 정확한 가격대는 19만 6천 원 그리고 17만 9천 원도 체크해 드렸거든요. 17만 6천 원. 요 가격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근처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데 다만 비중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주님께서 시간이 벌써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10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계속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펀치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2만 1,500원입니다. 비중은 24% 보유하고 계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8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펀치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과연 회복이 될까요? 입니다. 12만 원대까지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보세요? 뭐 움직임 자체가 셀트리온하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제 제약이 연동돼서 가죠. 그렇죠. 최근 그 셀트리온 관련되어서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중장부 처리에 대한 시장에 좀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마침표가 찍혔잖아요. 최종 아닌 걸로 나왔으니까.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제약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가한 가격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저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목표치를 좀 높여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네.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위로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모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1만 1,500원인데 네네. 저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8만 1,900원에서 목표치가 조금 더 많이 열려있다. 이 정도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쿼리 인프라를 올려주셨는데요. WHJ님의 종목입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30% 담고 계시거든요. 3년 정도 장투 중인데 최근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00원대 최고점에서 박스권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손실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종목 최근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고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거의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당금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배당을 위협하는 주식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협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지금 금리 같은 경우가 아니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거의 7%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주들이 급락이 안 나왔으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대안이 되는데 야 너보다 얘네들이 배당금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네. 상대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정말 이쁜 여자가 있어요. 네. 와우, 되게 이쁘다. 내가 근데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지갑에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김태희가 있네? 김태희 일반인일 때. 그래서 김태희한테도 10만 원 주고 데이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으로 이 사람도 데이트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데이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태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사람하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좀 젊은 사람들 모르려나? 그러면은 김태희 씨 모르면 뭐 찌위 잘 나가는 분 누구 있습니까? 찌위, 카리나 누가 있지? 이런 게 좀 잘 나가잖아요. 그죠? 뭐 제니, 블랙핑크 제니,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10만 원이면 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인들 가운데 되게 이쁘다. 와 진짜 막 아싸 하는데 갑자기 제니하고 10만 원 데이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경우 이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없죠. 근데 매력이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주식시장이 이런 생리예요. 주식시장이 이런 생리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더 좋으면 하이닉스 산다니까? 맞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내가 SKC를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 가운데. 또는 일진 모터를 가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별로 안 빠지고 삼성 SK 안 빠지고 별로 매력, 얘가 급락 같은 돈이면 사람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메마르는 구간에서는 시장에서는 바깥으로 나오게끔 유도합니다. 공물테만 나 따라와봐. 금리 인상, 은행주 없으면 너 소외받을 게 있게 꼬시고, 조선주유분, 수저, 따라와,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 대한 따라와. 그 다음에 폭탄 던져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업들을 기업을 보고서 이익을 성장한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시세가 떨어지면 나쁜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은 대다수 주가가 기업이 급락을 하면은 매도하려고 해요. 급등을 하거나 올라가면 매수하려고 하고 반대로 해야 돼요. 급락하면 살려고 해야 되고 급등이 나오면은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좋은 기업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그게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을 싸게 사서 내가 얼마 정도에 모아두면 돈이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 이번에 실적 좋게 나왔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네. 그래서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동일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 실적의 어떤 컨셉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함이 달라지는 거겠지. 기업이 밸류가 레벨업이 되거나 이런 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그게 갖춰져 보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는 이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너보다 배당금 주는 애들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지. 그렇게 된 그러면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교체. 저는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매력이 떨어졌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더 좋겠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희 내일 시장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세요?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신용 청산이 많이 좀 됐다. 이번에 4조 이상 좀 됐고,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뭐 지수가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이제 급락한다고 해서 상관없고, 오늘 지수 급락하는데 바이오나 원텍스는 다 좋았잖아요. 그리고 시장 뭐 올라가더라도 소외받는 주식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은 투매 구간이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투매 구간이구나. 뭐 어떤 기업을 살까? 네. 어떤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난 어떻게 할까?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할까? 종목은 언제 더 실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고, 마지막 총알은 환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전 남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실전에서도 생방송 회원님들이 저희 추가매수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총알은 안 건드려요. 마지막 총알은. 환율 붕괴되기 전까지는 타협 없어요. 기다려. 예, 고집을 피우든 징징대든 아니면 기뻐하든 아니면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시장은 네. 1도 신경 안 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기분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 1도 신경 안 쓴다. 여러분들이 물려 있든 현금이 있든 1도 신경 안 쓴다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시장한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나를 시장이 날 맞추러 오면 안 된다고. 시장에서는 분명한 신호를 줬습니다. 유가의 급락, 금리의 어떤 변화들 나왔고, 이제 환율이 네. 남았어요. 환율이 만약에 붕괴되는 시름이 나오게 되면 급격한 저는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 산업이나 비주력 산업 하지 말고 주도 산업 하세요. 지금 시대양을 이끌어가는 기업을 하는 게 낫지, 뭐 끌려다니는 기업을 뭐하러 합니까? 유동성 네. 추수인데. 그게 훨씬 더 현명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관리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토마토TV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투자의 신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 해답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